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 뭔가 인터뷰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뭐 종종 해봤죠 인터뷰는. 아이고. 안경을 안 꼈어. 아, 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안경을 네. 선택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그냥 뭐 딱 부러진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워낙 특이한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워낙 제가 프레임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 안경이 프레임 큰 게 잘 없어서 선글라스를 사서 알을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알을 바꾸는 식으로 많이 쓰게 됐죠. 네. 날마다 다른. 날마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 개 있긴 있죠. 네네. 요즘은 이제 마스크 때문에 좀 안 좋아졌지만. 자,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네네. 하나, 둘, 셋. 저는 세상을 여행하면서 꾸며지지 않는 순간을 찍는 사진가 K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체입니다. 네, K체입니다. 어떤 그런 꾸며지지 않는 순간을 담는다는 거를 소개하는 거는 사진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편견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진가라고 하면 뭐 상업사진가 아니면은 또 아예 파인아트 같은 이제 좀 예술 작업하는 사진가들도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제 겉모습을 보고 특이한 모습을 보고 뭔가 예술적인 뭔가를 하나 보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처음 만난 분들이 근데 이제 사진을 한다고는 잘 또 연결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 보통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니까 뭐 가수나 뭐 탤런트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워낙 좀 외모부터 특이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럴 때도 있고. 네. 비대면의 시대로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 36일이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전시했으니까 약간 기분이 거의 여기 출근하다시피 사는 것처럼 있다가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내려니까 약간 막 은근히 짠한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은퇴하는 것 같고 막.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초창기에 막 전시 같은 거 했을 때는 전시 끝나고 막 작품이 하나도 안 팔리면 그거를 다 챙겨서 가지고 간다는 게 뭔가 되게 약간 더 쓸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이번 전시는 작품을 거의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어디론가 이제 누군가의 좋은 품으로 이제 보내고 나머지 철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는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벌써 지금 1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할 생각이 없었던 전시도 하게 됐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 다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세상을 많이 이제 여행하면서 1년에 몇 달씩 나가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는 시절이니까 더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원래 이제 4월에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4월에 중앙아시아로 갈 예정이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올 한 해 계획이 딱 있었죠. 올해 뭘 할 거라는 걸, 무슨 사진을 찍을 거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게 다 있었는데 3월 즈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다 터지고
여름이나 가을이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름 되니까 이제 그때는 저도 포기했죠. 이제는 뭐 내년에도 나갈 수 있을까 거의 뭐 이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연할 때 아니면은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올해 만난 친구들이 작년에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서 1년 사이에 또 굉장히 자란 걸 보니까 또 세월의 흐름을 느껴지기도 하고 강연도 강연인데 강연 끝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를 보면 항상 그런 데서 요즘 아이들의 그런 생각이나 위트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본 거 기억나요? 못하나? K체입니다. 여기는 사하라네요. 네, 거기까지. 네, 저는 K체라고 하고요. 작년에 봤으니까 많이들 알겠지만 저는 세상을 떠돌면서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왔었으니까 올해는 또 어떤 재미난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되게 또 다양한 숨겨진 면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본 풍경이나 만난 사람이나 동물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여행지라고 하면 작업을 이런 세상을 떠돌면서 어떤 저만의 사진을 담겠다는 이 목표를 정하고 갔던 여행으로서는 쿠바가 처음인 것 같네요. 쿠바가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디론가 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어떤 형태로 사진을 담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한 그런 여행이어서 그게 최초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어디론가 떠나서 그곳에서 사진을 담는 과정을 약간 춤을 추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 도시나 나라들이 그곳만의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저 같은 외부인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리듬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며칠 정도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리듬을 찾아내고 같이 그 리듬을 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도 이제 쿠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이틀 정도는 계속 사진을 잘 못 찍다가 3일째 됐을 때 어떤 그런 함께 춤을 추는 어떤 그런 순간이 만들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부터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준 장소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제가 어디론가 떠났을 때는 이제 지금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디를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이곳을 돌아다닐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찍을지에 대한 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 좀 정립하고 완성한 곳이 쿠바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코미디언 아니면은 프로 레슬러가 됐을 줄 알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웃기는 걸로 많이 유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로 좀
유명했죠. 그리고 이제 동화 구연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동화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 그런 거를 다 외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들려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재밌게 또 들어주니까 저도 뭐 더 신나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그게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제 사진에도 영향을 끼쳤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거나, 제가 좀 우스꽝스러워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무게 잡고 폼 잡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사진을 하면서도 또 그게 통용됐던 것도 같고, 오늘 같이 이런 강연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저는 일단은 약간 무게 잡는 건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건 없어도 얘는 떨어져 있고. 저는 늘 알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또 이렇게 인화를 해서 완성된 크기의 작품으로 보는 거는 저도 이제 전시에서만 겪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시를 하는 자체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제 작품들을 이렇게 최종적인 완성의 형태로 볼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제 사진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찍지 않아요. 작품으로서 인화가 돼서 액자로 만들어져서 걸리는 형태가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완성이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제 작품을 크게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금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이게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생각하는 부분이죠. 컴퓨터로 이제 폰으로만 봤을 때의 느낌이랑은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라서, 이제 그 요즘은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폰과 인스타그램과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100% 원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쉬울 때가 있죠.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느낄 텐데 이 작은 화면에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구나 싶어서 이제 안타까운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은 이제 폰으로 봤을 때도 그 포맷에서도 매력을 뿜는 작품이 있기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 크게 봤을 때 이 형태로 봤을 때가 진정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완성형이라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뭐 여기저기 많이 올렸었지만은 이 형태로 이제 완성돼서 보니까 그때가 뭔가 완결지은 기분이랄까? 그래서 좋네요. 약간 서울이세요? 아, 네. 황금 같은 여름에 여기까지 와주시고. 이제 전에 전시했던 컬러 블라인드 했을 때는 제 그 공간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위층이 카페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거기 오셨다가 이제 우연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전시를 알고 오신 분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위에 다른 데 왔다가 들리신 건지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전시장을 지키면서 깨달은 생활의 지혜 같은 거랄까. 제가 생각할 때 전시의 주인공은 작가가 아니에요. 전시의 주인공은 전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고, 작가는 전시의 작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역할이고, 작가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일즈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전시를 하면서 대부분의 저의 전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시간을 내서 지키고 있는 이유고, 한 명의 손님이 와도 제가 일일이 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것이 제 작품을 보러 온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이기도 하고, 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또 판매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다른 누가 제 작품을 팔아주는 것보다 제 자신이야말로 제 작품을 가장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또 많이들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죠. 네, 그러게요. 되게 생각해보니까 벌써 10개월 했더라고요. 네, 잠깐 할 줄 알았는데. 밑에 통과하셨죠? 네. 작년 5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연락 왔을 때는 그 제가 이제 해외에 많이 다녔으니까 해외 그런 다양한 문화와 한국의 경우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로 한 6개월 했나? 얼마 했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편을 해서 제가 또 이제 다양한 전시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전시들을 소개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전시들을 주로 소개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전시는 이제 헤르만 바스라고 어제 이제 보고 왔어요. 이 전시 이거 소개하려고 이제 미국인 페인터 화가인데 그분 전시를 소개하는 게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You still on time here? You did. Okay. What are you going to be doing? You're taking some time off, going somewhere? Traveling? Yeah, I'm hoping to go to Jeju so I can write my new book. Oh, no, that's right. Yeah. And it is time for OK, Tell Me More. And here to tell us about some cultural exhibits and events around town is our resident photographer and fashionista, Kay Che. Good morning, Kay. Good morning. As always, very, very fashionable this morning. Thank you. I was listening carefully to the oldest And I understand you have another interesting one for us today. Right. So today's exhibition is by this painter named Hernan Vaz. And he's having an exhibition. So this is kind of a sad day for a lot of us here on the show because it is the last day that we're going to be seeing you on a regular basis, Kay. Yes. Yes, we have a new season coming up next week, but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It has been such a pleasure to have you, and I'm really going to miss you. But like they say, 옷깃만 스쳐도 인연, right? Of This won't be course. the last time that we see. Yeah. What are you planning? It was great Yeah. pleasure being on here. Actually, it's been almost 10 months, I think. Yes, So almost a year. yeah, it's something I haven't done something this long in my life for a while anyway. Yeah, so now with the time that I have, I think I'm working on my new book, so I'll be writing for that. My exhibition is just over too, so Right. I guess this is actually quite the right time to kind of step up a little bit. Yeah. Although this is the best show that on TBS EFM. Thank you so much, Kay. Really enjoyed it, and I know a lot of our listeners will miss you as well. So hopefully this won't be. 원래는 차를 안 타는데 방송국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오늘 차가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시가 이제 며칠 전에 끝나서 오늘 마침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작품을 구입하신 분들한테 배달을 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바로 오늘 차를 갖고 가야겠다 해서 이제 겸사겸사 방송에서도 차 타고 오게 됐네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좋았던 점은 있었죠. 막 코로나 시국에 어쨌든 뭐 일거리도 옛날보다 없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런 꾸준히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게 좋긴 했죠. 그래서 도움이 됐고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평소대로 제가 이렇게 해외에 많이 돌아다닌다면 이렇게 뭔가를 10개월 동안 한다는 거는 못했을 텐데 뭐 코로나의 이 시국에 굳이 장점이라고 좋은 점이라고 이제 생각하자면 이제 뭐 덕분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진 찍을 땐 괜찮아요. 사진 찍을 때는 저는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길을 잃고 다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뭔가 어디를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꼭 지금 언제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도를 항상 봐야 돼요. 근데
사진 찍을 때 사진가로서는 그게 예전에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진가가 되면서부터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이제 거리 사진가라는 일에는 굉장히 잘 맞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이 됐고, 왜냐면은 항상 길을 잃고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원하는 사진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지도가 없나? 어떻게든 가면 통하겠죠, 길이? 저는 조금 더 조용한 풍경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주도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돌아다니는 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어릴 때는 등산도 싫어하고 도시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디를 막 걸어가고 막 자연 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릴 때는 정말 싫어했는데 사진 처음 찍기 시작했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쪽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인간의 회귀 본능 막 이런 그런 뻔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이런 게 좋아. 머리 조심할 필요가 없고. 옛날 사진가들은 이런 장소들이 이렇게 국립공원화 되기 전에 온 작가들은 이렇게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종횡무진 다녔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해진 코스만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게 되게 아쉬울 때도 있죠. 이런 자연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이지만은 다 이렇게 잘 컨트롤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모험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여기서도 아름다운 것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어떤 좀 임하는 마음은 다르다고 할까?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을 촬영할 때 제일 슬플 때는 인간이 뭔가 이렇게 막 줄을 묶어놓고 막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자연을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인간이 손을 대는 순간 굉장히 멋없어지거든요. 그런 걸 항상 좀 자연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제가 이런 데서 촬영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찍은 다음에 그냥 그런 거를 지워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찍을 때부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대비가 강하잖아요. 빛이 밝은 곳은 아주 밝고 어두운 곳은 아주 어두우니까 사진 찍기에 별로 안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초창기에 찍을 때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더 모든 게 제가 찍는 사진의 모든 게 밝았으면 했고 제가 사진에 담는 것들이 다 뚜렷하게 잘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진과 사진을 찍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사진이 변해가면서 제 인생의 깨달음도 왔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뚜렷한 빛이 있기 위해서는, 색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전체가 다 밝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두운 부분, 뚜렷한 그늘, 그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부터는 이런 상황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그런 대비를 담는 것을 즐기게 됐죠. 유명한 나무. 저한테는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는 곳이라는 거는 제가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남이 사진 찍은 데서는 잘 안 찍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풍경 사진을 찍는 방식은 풍경을 찍을 때도 저는 거리 사진을 찍을 때처럼 나무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이 많이 있는 거리를 걷는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느 커넥션을 느끼면은 그때 찍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찍고, 저는 삼각대도 잘 안 쓰는데
단순하게 저한테는 이미지의 어떤 무슨 화질, 품질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저만의 시선을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가장 가볍게 저는 제가 그래서 잘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하죠. 제주도가 뭐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 없는 제주도 바다 이런 거는 찾을 수 없어.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한번 왔었는데 저 비양도 섬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 섬과 함께 여기 어우러지는 이 바다의 모습이 굉장히 그때 인상적이라서 그때는 겨울에 왔었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는데 한국에서 사진 찍는 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제가 사진 작업을 할 때는 다시는 거기를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제주도도 그렇고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니까 제가 여기 겨울에 왔었는데 지금 또 봄에 온 것도 그렇고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진을 찍는 것의 장점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진을 찍고 계시니까 물론 사람이 있을 때 좋을 때도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사진 찍을 땐 항상 다른 분들이 다 찍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본인이 막 사진 작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뭐 자기가 되게 못 된 줄 알고 막 이렇게 이런 데를 막 자기가 독점하고 그런 저런 사람들한테 막 비키라고 한다든지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자기가 사진가라면 사진가는 가장 마지막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 저런 분들이 뭐 본인들의 기념사진이나 이런 걸 찍는다고 그게 뭐 하찮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진가가 저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는 자세 또한 겸손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 초고를 지금 이제 거의 다 썼고요. 내일이면 일단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 온 게 이번 책 원고를 작업하려고 온 거고요. 그게 사실은 큰 이유였고, 근데 뭔가 나이가 들수록 글이 잘 안 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은 또 글 쓰는 게 좀 쉬우면서 어려웠던 게 저한테는 제가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쓸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른 걸 다 떠나서 혼자 글을 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에 와서 있으면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진짜 글만 썼고, 근데 글 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많이 돼서 그래서 지난 며칠은 좀 사진도 찍으러 다녔죠. 근데 이제 이 책을 하기로 한 게 제가 이제 사진을 10년 넘게 하면서 저만의 어떤 생각하는 사진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데, 이제 전시장에서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궁금해 하시는 게 비슷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의 책으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사진 철학이나 제가 사진을 왜 이렇게 찍고 어떤 마음으로 찍는지를 설명해 준 책을 하나 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고, 되게 간결하게 그냥 정리를 해서 얇은 책자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읽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되게 그냥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게 그 전에 책들은 원고가 다 되기 전에 책 제목을 정했는데 이거는 지금 원고가 이제 다 되는데도 제목을 아직 안 정했으니까 지금 저의 사진 세계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목으로 어떻게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많고 아직은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반대편인가? 저는 걸어서도 길치지만 차를 탈 때도 길치라서 대충 저쪽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차를 몰고 가면 그 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또 뭐 원래 가려던 곳을 못 가지만 또 흥미로운 곳을 갈 때도 있고 그렇죠. 오늘처럼 바탕 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날 저런 날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원래 자전거 타는 법은 안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안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갔을 때 핀란드에서 이제 관광청에서 하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타이어가 두꺼운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눈 위로 막 타는 자전거인데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네,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그때는 그거를 거의 뭐 끌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제대로 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라도 여기서 서울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작년에 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여름에 다시 지금 이렇게 또 타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예상대로 잘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제 사진론이 들어가 있는 책이지만 좀 책 자체로서도 디자인적인 매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신경을 써서 뭐 안에 디자인, 컬러 뭐 이런 것도 다 좀 신경을 썼고요. 원래는 이제 6월에 나오려고 하던 책인데 디자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8월 말에 나오게 됐지만, 이번에 새로 나올 책의 이제 인쇄감리라는 날이고요. 인쇄감리라는 게 이제 책을 인쇄할 때 책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종이에 잘 보여지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오케이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물론 책을 디자인하신 분이 보는 거긴 하지만 저도 이제 보고 책이 문제 없는지 마지막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제 책을 인쇄하는 곳에 들렸습니다. 종이가 안에서 말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꺼내야 되나 봐요. 하셨으면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얘가 좀 색깔이 아직 덜 올라가고 아하, 네. 얘랑 좀 톤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조금만 더 진해지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게 얘처럼 이렇게 깊은 느낌이 좀 없네. 네. 아, 네네네. 괜찮으시다니까 다행이네요. 네네. 진하기만 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좀 봐주세요. 네, 말씀 잘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 사진가의 길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사진가들은 자기 책 표지에 자기 사진을 쓰는데 저는 사진을 표지로 쓰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 책 표지를 좀 디자인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뭐 그래픽 디자인이 됐던. 이번 책도 원래는 제 사진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이제 일러스트로 하려고 했었고 일러스트 작가분들을 섭외를 했었는데 시안을 그렸는데 이게 뭐가 좀 안 맞았어요. 그분의 그림은 좋지만 이 책과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되게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게 됐고, 사진을 써야겠다고 돼서 이제 이 사진을 쓴 게 아니라 이 사진이니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을 표지로 쓸 때 뭔가 장소성이나 어떤 좀 디테일이 많은 사진이었으면 표지로 제가 안 썼을 텐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유니 사막에서 촬영했던 사진인데 말 그대로 색으로만 이루어진 사진이라서 이 사진이라면은 이 책의 느낌을 살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제안을 하니까 디자이너도 좋겠다, 이걸로 한번 살려볼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이 제 사진 철학을 담은 책을 한 권 내야겠다는 거였고, 이거에 이어서 이제 저의 사진집을 하나 내야겠다는 거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에 냈던 사진집들이 다 절판이 됐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제 사진이 있는 책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다 글만 있는 책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 사진 작업한 거를 한번 정리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라. 서울에서 작업하면서 느끼는 게,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이런 종로나 이런 동네도 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와서 걷다 보면은 처음 보는 곳이 많아요. 여기 3일 빌딩인데 3일 빌딩이 63 빌딩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서울에서 작업하면서 빌딩 사진도 되게 많이 찍는데,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게 뭔가 이것도 약간 우리 안의 사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뭐 락펠러 센터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네, 이런 걸 우리가 되게 멋있게 생각하지만은 걔네들도 알고 보면 뭐 우리나라의 이런 뭐 빌딩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3일 빌딩, 뭐 신한은행 빌딩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촌스럽게 느껴진달까? 뭔가 멋있게 느끼지 못하고 약간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외국의 그런 빌딩들처럼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이런 아파트나 뭐 이런 데를 봤을 때 창가나 뭐 이런 곳에 사람을 볼 수가 없죠. 외국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건물을 보면 항상 건물에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창가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봐야죠. 서울에서 사람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많이들 초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긴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지 않는 형태로 어떻게 사진을 담을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산을 쓴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고, 어떤 뭐 역광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의 사람이 있지만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찍죠. 그런 것도 좀 서울에서 사진 찍는 거에 조금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버스 환기가 필요하므로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 보면 이제 항상 해가 떨어지자마자 오늘 노을 다 끝났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해 떨어지고 나서 한 30분? 그 정도가 더 아름다웠던 적이 많죠. 서울 사진을 작업하면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순간을 담는 거기 때문에, 순간을 담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 퀄리티는 일정 포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선명한 이미지, 뭐 노이즈 적은 이미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냥 그 순간에 찍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좀 그림과 같은 유화적인 텍스처를 제가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제 사진 스타일에는 오히려 사진이 너무 깨끗하지 않은 게 잘 어울린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사진이 노이즈가 있거나 뭔가 뭐 깨졌다고 하죠. 그래서 좀 디테일이 어그러진 사진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사진이 너무 깨끗하면은 그게 좀 더 이상해요. 약간 너무 말끔하다는 느낌이라
어떤 사진을 찍고자 하는지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요소 그 부분들이 다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한강공원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촬영을 했던 사진인데요. 그날 굉장히 거대한 구름이 서울 하늘에 떴어요. 다른 주변에는 구름이 별로 없었는데 이 한 방향으로만 굉장히 거대한 뭉게구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뭉게구름을 보고 이 구름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사진의 이제 핵심은 그래서 이 구름의 모습을 딱 중심으로 잡았고요. 이 구름을 보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마침 이 다리를 지나가는 전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철을 보고 이 전철을 이용해서 이 구름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름을 중심으로 잡고 이 다리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 딱 올 수 있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남산타워도 깨알같이 약간 이스터 에그처럼 서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집어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철이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촬영을 하냐였는데 양 방향을 다 봤지만은 제가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모습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방향을 잡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해가 지려게 노을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구름에서 이제 노을빛이 살짝 비춰서 여기까지 이제 빛까지 왔으면 좋겠다. 요렇게까지 구상을 하고 이제 몇 대의 전철이 지나갔지만 이 전철이 딱 왔을 때 이 타이밍과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서울역 부근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서대문 쪽에서 이렇게 딱 걸어가다가 무지개가 서울역 방향으로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무지개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무지개가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한 건물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로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울역 근처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 중에서 지금 이게 사실 보험사 건물인데 이 보험사 건물을 딱 봤을 때 이 위치에 도착을 했을 때 마침 무지개가 여기 딱 이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마치 로켓에서 무지개가 싹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잡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는 약간 이제 노을 지는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역시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둡게 만들고 이런 밝은 부분만 이제 노을에 비친 부분만 불그스름하게 나와서 이게 사실은 원래는 하얀 빌딩인데 이 빛을 이용함으로써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노을빛의 붉은 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무지개 쪽으로 나감으로써 인상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거리 사진가로서의 작업을 좀 서울에서 어떻게 살려볼까, 사람들의 어떤 초상권을 보호하면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이제 새로 문을 열었던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에 갔다가 이제 그 백화점의 쇼윈도우 여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쇼윈도우가 굉장히 이제 색이 좋아서 그림자로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이제 마침 비가 내리는 날이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끝으로 이제 이쪽 끝으로는 이제 사람들 나오는 문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서 우산을 하나 둘 피면서 이제 걸어 나가는 거죠. 이 바깥쪽으로 걸어 나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이제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검은 우산을 많이 쓰는데 색이 없는 우산이 많았는데 이 어느 순간에 이 세 분이 줄줄이 지어 나오는데 이제 붉은 우산, 노란 우산, 초록 우산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세 우산이 순식간에 그 펴지는 그 순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실루엣과 이 색의 조화가 완벽하게 만났다고 생각이 돼서 순식간에 사진을 찍었고 결국에 이날 제가 이제 여기 그림자까지 해서 제가 딱 원하던 비 오는 날 서울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1월 초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날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때는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온 날이라서 사람들이 대비가 안 됐었어. 대비가 안 됐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차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기어가듯이 거북이처럼 달리고 있죠. 그러던 와중에 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전봇대가 있죠. 이 전봇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이제 전체적인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순간에 여기도 원래는 이제 횡단보도인데 여기로 이렇게 원래 지나가는 건데 횡단보도에 이제 길을 건너려고 온 이 커플을 보게 됐죠. 이분들이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마침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의 이제 옷을 이렇게 옷매음새를 챙겨주는 이 순간을 딱 포착하고 제가 사진으로 찍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여기 이제 눈이 오는 풍경에 차들이 천천히 달리는 이 풍경 자체도 굉장히 로맨틱한 밤이지만 여기 한 커플의 모습이 이 사진을 굉장히 완성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이때 딱 사진을 찍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서울의 겨울을 담은 사진이 됐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서울 사진 작업의 시작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건물들 꼭대기에 다 이렇게 초록색 방수포가 이제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나의 풍경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높은 빌딩에 올라가게 됐고, 좀 특히나 좀 일렬로 약간 좀 이렇게 좀 질서 있게 늘어선 방수포들의 이 초록 행렬, 어떻게 보면 도시의 숲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가 마침 딱 이 풍경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초록색들을 모아서 이렇게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서울 사진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을 다르게 보는 것을 시작하게 된 사진입니다. 서울 사진 작업 2년 동안 하면서 목표로 삼은 거는, 서울을 찍는 많은 분들이 자꾸 서울에 방점을 두려고 하는데 저는 서울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제 사진에 방점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봤을 때 서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진을 찍는 게 목표였어요. 서울 같지 않다, 여기가 어디냐 라고 묻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소랑 상관없이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찍든 해외 어디 유럽 같은 데서 찍던 결론적으로는 K체의 사진인 거죠. 그게 저한테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을 찍는다라기보다는 서울에서 내 사진을 찍는다에 가깝죠.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사실은 쉰다고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자체가 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뭐랄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뭔가 인생 망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을 주는, 그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압박이 있달까?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거를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할 때는 또 저는 아예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 줄 모르고 한 몇 달은 좀 그동안 해왔던 작업 정리하고 그 준비하고 있던 책 같은 거 원고 작업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바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끝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죠. 거기에서 오는 좀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원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근데 뭔가 분노하거나 막 암담해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 여행을 하고 어디를 돌아다닐 때도 제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한 상황에 막 암담해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돌파해 나감에 있어서 제가 얻은 게 많았던 경우가 여러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갑갑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서울 사진 작업으로 이어진 거죠.
줘